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꾸준히 강세입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2% 이상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 백신 모더나의 1차 임상시험 성공 소식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전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해준 모습이죠. 상승권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매주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있습니다. 자, 진이들과 함께 시장 상황 교과서처럼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 꺼내볼 내용은요. 이 스트리밍이라고 아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영상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기술인데 이제는 스트리밍의 새로운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내용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이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들어가 봅니다. 지니스탁의 서진이 문서진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스트리밍 원래는 뭐 음악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키는 기술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즐기는 이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소 낯선 개념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스트리밍 게임 이거 뭔가요, 전문가님? 네, 뭐 저희가 지난주에 언택트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게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스트리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게임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단어인데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따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언급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 잡았는데요. 일단 뭐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리밍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 스트리밍 영화를 볼 때는 따로 뭔가 기계 같은 게 특별하게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게임도 이런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서 서버 내에서 이걸 구동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보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사전적인 용어는 디바이스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편의성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죠.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LP판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주 옛날에 가려면 음악을 들으려면 실제로 악사들 앞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진 녹음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LP판. 근데 LP판으로 듣는 것도 그 LP판이 있고 그 자리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휴대용으로 나오면서 카세트 테이프라는 휴대가 가능한 제품이 나왔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었고. 다만 그건 오래 들으면 아무래도 또 이렇게 늘어나는 이게 또 있다 보니까 음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낮게 나온 게 이제 CD 플레이어고, CD 플레이어가 또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또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작게 만든 게 MP3. 근데 MP3 역시도 기계를 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걸 없애버린 게 스트리밍,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게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뭐 PC, 흔히 말해서 PC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게임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내가 하려고 하는 PC에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동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콘솔 게임을 하려면 그 콘솔을 또 사야 되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게임팩이라는 거죠. 예, 게임 CD를 또 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제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스트리밍으로 나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따로 뭔가 내 PC나 내 IT 디바이스에 따로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IT 디바이스에서 이게 구동이 되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폰 게임도
내가 쓰고 있는 PC라든지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속된 말로 사양이 떨어지면, 뭐 우리 흔히 말 구리다고 하죠. 사양이 구리면 구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되더라도 굉장히 늦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결국에는 편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스트리밍 게임을 하면 내 기기에 대한 사양은 최소 사양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게임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구동되는 것도 내 PC, 그러니까 내 IT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서버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폰이나 아무 PC나 해도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 확대되고 이게 이제 유저의 유입,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쪽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디바이스 제한이 없는 만큼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사들은 항상 최적화를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구동시킬 수 있는 걸 막 다 구동시켜 놓으면 이거 결국에는 너무 사양이 올라가서 높은 사양의 PC나 높은 사양의 스마트폰이 아니면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데 이 스트리밍 게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했지만 유저의 접근성 역시 높아지고 이게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음 표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계속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고 다음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구글이 스테비아라는 최근에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뭐 원활하게 뭔가 괜찮은 컨텐츠가 움직이진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구글이 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라서 이게 왜 게임에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큰 매출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인데 이 그래픽카드는 뭐 비트코인을 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에도 쓰이겠지만 게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그래픽카드도 고사양화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게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번에 플랫폼을 만들었죠.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스트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건 없는데 최근에 이제 KT 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아직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5G 폰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잘 되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막 이렇게 컨텐츠가 막 땡기는 컨텐츠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은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만큼 이 관련 종목들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게임을 저장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하든지 간에 게임을 하는 건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디바이스로 구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구동을 시켜서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성능과 관계없이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특별한 가치가 생기죠. 게임 퀄리티 자체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유저들의 접근성 자체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개발 현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궁금증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스트리밍 게임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넓은 영역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 그 다음에 5G 관련 종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원활하게 게임이 구동이 되려면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또 이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 A 버튼을 눌렀는데 형님 폭탄 버튼을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폭탄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르고 어느 정도 지연돼서 한 0.1초 후에 폭탄이 나가면 아무래도 게임의 몰입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활한 통신이 필요하다. 큰 그림에서 보면 5G랑 이런 반도체 쪽이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막상 스트리밍 게임을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리 환경이 원활해도 내가 들어가 봤는데 하고 싶은 게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주가 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게임이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지난주에도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준비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지니스탁을 통해서 또 언급드렸던 게임주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다음에 뭐 컴투스 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뭐 뭐니 해도 항상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뭐 원픽은 NC소프트가 맞고요. 중요한 건 KT와 함께 또 NC소프트가 이 이 스트리밍 게임과 관련된 부분의 컨텐츠를 같이 또 공동 제작한다는 또 기대감도 있고 지금 NC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NC의 장점은 뭐 새롭게 뭔가를 이거를 위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IP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IP를 그냥 스트리밍으로 이식만 시키면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컨텐츠가 많은 IP 파워가 강력한 게임주가 지금 여전히 저는 스트리밍 게임의 관련주로서 가장 핫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임주들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게임주들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내가 가진 기기의 성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소환을 해서 자, 주식학개론 오늘 대표적인 이 업종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던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챙겨보신다고 합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주식학개론 지금부터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학생들 계약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 외식도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또 억눌렸던 소비인데, 앞으로 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이 소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비단 중국만이 아닐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한껏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가장 먼저 발발했고 또 가장 먼저 헤쳐나가고 있는 좀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진정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가장 먼저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마치 중국이 코로나19의 좀 선행시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기도 했는데, 뭐 이연 수요, 보복적 소비를 기다리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수 소비가 회복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 촉진책을 많이 펼쳤고요. 이번 노동절에 북경에 이제 100대 유통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전년 대비 94% 정도의 수요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모두 시장에서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마치 중국이 코로나의 이제 선행시장으로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나 파장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투자의 매력도를 판단할 때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채널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볼 때도 확실하게 소비가 회복된 게 맞더라고요. 관광 관련 부분도 주요 이런 관광지에는 정말 미어 터진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 버블티 5리터짜리 버블티라든지 네, 정말. 예, 명품샵에는 거의 뭐 줄을 막 3바퀴 정도 막 돌아가면서도 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중국이 보복적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소비 정상화 기대감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면세라든지 엔터, 뭐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이 화장품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네, 보시면 중국에서의 그 화장품, 코스메틱 쪽의 시장의 성장세가 무척 높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워낙에 중국은 이제 소비의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국가이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성장률을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자료가 아니라 소비에 관련된, 네, 지금 보시는 자료일 텐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뭐 음식, 의류, 보석, 뭐 생필품 뭐 이런 식으로 소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성장률을 비교한 표인데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화장품, 코스메틱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고 있는데 연간 8%씩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 코스메틱 시장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소비력이 큰 국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카테고리별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시장 파급력이 클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 분석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역시 이렇게 잠재력이 큰 중국에서의 코스메틱 시장, 화장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표가 그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꾸준히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21.2%나 증가하면서 쭉 대중국향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은 국내 시장입니다. 네. 네, 국내 시장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커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소비량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네, 그렇죠. 니즈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커질 수는 없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활로를 넓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의 이제 성향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제가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중국향 수출 비중이 제일 커요. 네, 압도적이네요. 네, 거의 63% 정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관련주 하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수입을 하는 중국 업체 입장에서도 수입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국가의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화장품 수입을 많이 해요. 네.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 국가별 화장품 수입 비중인데 사실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8년 위에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2018년까지는 이게 검정색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더 많이 1위를 차지하는 대중국향 이제 수출을 보였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이 좀 적어졌죠. 네, 수입 비중,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적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예전만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입지가 크지는 않다.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화장품을 중국인들이 많이 쓴다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탑3 안에 드는 이제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한국이 중국 내에서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그 중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건 맞고, 현재 이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보자면 한한령 해제가 조금 이제 굳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이 좀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 있었던 약간 반한 기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완화가 되면 다시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한할 수 있다는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또는 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자체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중국 내 매출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주목해 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주목할 종목 4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종목은 후보군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건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 연우, 클리오 이렇게 저희가 4종목을 일단 후보군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4종목에 대해서 각각 제가 점수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길 예정이니까 그것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해보도록 하죠.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저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다른 섹터를 이야기할 때보다는 제가 약간 톤이 좀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화장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오히려 이제 김혜진 전문가님이 훨씬 더 잘 아셔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런
화장품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탑픽으로 가져왔던 종목이라서 나름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달라진 거는 그거더라고요. 확실하게 중국 내 입지는 많이 꺾이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 관련 부분이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업황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전만치는 예전만큼. 못하다. 네. 예, 예전만치는 못하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이 색조 화장, 비디비치 같은 이런 색조 화장품의 성장성은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 인구, 여성 인구의 30% 이상이 아직까지 색조 색조를 화장을 안 하죠. 안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 시장에서는 좀 성장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이제 연작이라는 또 이제 신규 또 브랜드가 지금 이 중국의 이제 이 온라인 사이트에 또 이제 론칭을 했다라는 점, 뭐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매출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소비주가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일 때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분석을 하면서 물론 중국 쪽도 분명히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걸 좀 더 봤어요. 국내 쪽 매출도 꽤 괜찮겠구나라고 싶은 건데 네. 표를 준비한 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준비한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신세계 화장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많은 이제 물품을 지금 거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게 의료 쪽의 매출이 성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톰보이라는 옷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톰보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김혜진 전문가님은 뭐 톰보이 아세요? 알죠. 당연히 알죠. 압니까? 그럼 네. 많이 여성분들은 많이 입으시는 메이커인가요? 네, 한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네. 한때는인가요? 아니야, 많이 아. 입어요. 네. 그래서 근데 톰보이 매출은 조금 늘어요. 근데 여기 제가 왜 눈에 띄냐면 해외 의류 매출이 네. 엄청나게 많이 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너무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 셀린느, 뭐 디스케어드, 그다음에 알마니, 그리고 뭐 폴 스미스, 알렉산더 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요즘 좀 트렌드가 되는 이 의류들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을 통해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명품샵, 명품관이 그러니까 신세계죠. 이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 보복 쪽 소비가 늘은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는데 명품 수요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또 빈익빈 부익부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최근 들어서 명품 수요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면 제가 왜 자꾸만 의류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옷을 매출- 사고 싶으셔서. 예, 옷은 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옷을 못 삽니다. 저는 옷에 몸을 맞춰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기여도인데요.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매출 기여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물론 뭐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당연히 화장품이 높은데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그만큼 이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쪽, 국내 쪽 의료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향수 같은 것들, 네. 이것도 수입해서 많이 팔잖아요. 딥디크.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좀 딥티크 많이 쓰고 있는데, 요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또 네. 수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바이레도도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그쪽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입한 것들도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신세계는 또 신세계 쪽의 매출이 높아지면 좋아지는 건데, 또 최근에 또 신세계 관련 또 면세점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엔 신세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릴 텐데요. 왜 만점이 안 되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한국의 화장품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감점 요인이라고 봐서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가 LG생활건강을 보려고 하는데요. LG생활건강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LG생활건강에서 포인트를 꼽은 점 첫 번째는 역시나 브랜드 파워입니다. 후라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후라는 그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으로는 단일 브랜드로는 최초로 지금 연간 매출 2조 원 넘겼거든요. 올해는 3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브랜드가 후입니다.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연간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이제 공고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LG 생활건강의 후 하면 아마 좀 비교되는 경쟁 브랜드라고 저도 생각하시는 압니다. 설화수. 설화수 아시죠? 네. 설화수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인데요. 사실 2017년까지는 설화수가 공고하게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압도적이었네요. 내에서요.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 이제 후가 본격적으로 1위로 치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후가 설화수를 따라잡겠다라고 해서 이 브랜드 내놓은 지 15년 만에 이렇게 순위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이 달랐던 것 같아요. 판매 전략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면서 내가 가격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 네. 가격을 높인 가격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격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설화수에서. 그리고 1인당의 이제 판매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있었군요. 네, 보따리상 따이공들이라고 네. 하죠. 따이공들이 이제 많이 사가서 좀 싸게 풀리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따이공들의 이제 구매 제한도, 개수의 제한도 줬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설화수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 게 가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가짜 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약간 그거를 잡기 위해서 설화수가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후는 그런 데에서는 좀 융통성이 있는 판매 전략을 펼쳤어요. 가격도 좀 할인도 가끔씩 해주고, 뭐 따이공들도 뭐 좀 싸게 팔아도 된다. 단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따이공들을 조금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략이 들어맞았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럭셔리 브랜드로서 국내 화장품에서 좀 입지를 다지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만 있어도 LG생활건강은 뭐 중국에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브랜드 네. 파워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견조합니다.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요. 역시나 뭐 LG생활건강은 뭐 국내에서 뭐 생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생활용품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샤워도 더 많이 하고 맞습니다. 예, 손도 더 많이 씻으니까 네. 아무래도 샤워 워시라든지 이거 바디워시 또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네,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그런데요. 또 이것도 역시나 그 생활용품들 중에서 약간 럭셔리라고 하는 그 내놓는 브랜드들이 네.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디워시라도 약간의 좀 향수를 넣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럭셔리 브랜드가 더 많이 팔렸고요. 이번에 1분기 매출에서 기여했던 기여도를 보시면 화장품보다는 생활용품이나 이제 음료수 쪽의 매출 기여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위생용품이 네. 많이 팔렸고 음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배달 음식 많이 시키셨잖아요. 네. 배달 음식에 항상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에 LG생활건강에 있다고요. 저는 네. 콜라만 오는 줄 알았는데.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를 네. LG생활건강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이게 자체가 아니군요. 네. 아, 네. 마진도 높은 부분이 음료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서 이제 다른 음료수도 많지만 탄산음료에 네. 대한 수요하고 매출이 견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걸 부분. 몰랐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범향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저희 때 옛날에는 했었다가 네. 이제 이거 이제 약간 뭐 코카콜라에서 뺏기면서 뭐 파리로 콜라 나오고 뭐 이랬는데 파리로 콜라. 네, 그게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음료까지 해서 이게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이 럭셔리와 필수제는 죽지 않았다. 예, 그래서 영업에서 이번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견조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쪽에 더마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해서 뉴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 입지를 다진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판매 전략을 같이 심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쓰실 거예요. 피지오겔이라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좀 많습니다. 네, 피지오겔 화장품도 LG생활건강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이제 육성 계획까지 있으니까 화장품 브랜드, 뭐 더마 브랜드, 코스메틱 사업에서는 좀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쭉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전 점수를 매길 때 고민을 많이 지금 했는데, 보면 10점 만점인데. 그쵸. 네. 근데 7점 주려고요. 왜 갑자기 칭찬 실컷 하고 왜 7점 주시나요? 저는 결국엔 후인 것 같아요. 네. 기승전 후인 것 같은데요.
후가 경고하고 후밖에 없었고, 없다. 예. 아, 하지만 또 그래도 점수는 그래도 높게 줘야 되겠죠. 실적도 좋고 견주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7점 주겠습니다. 후밖에 없다라는 게 감점 요인이었네. 네. 자, 저는 이제 다음 연우인데요. 일단 뭐 제가 연우도 한번 방송에도 좀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인데 이름이 일단 이쁘다. 이야기하면서 연우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화장품 용기가 뭐 얼마나 남겠어 하시겠지만 예전처럼 화장품이 용기가 그냥 뚜껑 열고 이렇게 얼굴 바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튜브 타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장품 용기 시장이 계속 고급화되고 기능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진이 좀 많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그 화장품 용기 자체에서 이제 바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요 뒤에 그림 보시면 요 제품이 그 제품이죠. 네, 디바이스가 예. 붙어 있죠. 예, 여기 이제 보면 바르면 이렇게 직접 바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진율이 좀 높은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스포이드가 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펌프 타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마진이 좀 높은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연우가 잘 가려면 화장품이 잘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이 결국에는 중국 쪽에 좀 회복으로 인해서 좀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이 연우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연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특히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되게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마진이 또 좀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연우의 점수는 6점을 드렸는데 네. 예, 왜 이것밖에 못 드렸냐면 말 그대로 좀 중소형주고 부침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방 이 산업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의존을 한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예,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도 좀 우려감이 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품 업종 자체가 중국 내에서 분명히 회복은 됐는데 우리나라 입지가 예전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연우는 제가 그 부분을 감점 요인을 줘서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오 같이 볼까 하는데요. 클리오 같은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젊은 층에서 색조 화장품에서는 좀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클리오가 제가 이제 꼽은 세 개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클리오의 판매 전 채널에 매출이 고성장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외 시장의 매출이 견조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판매 전 채널의 매출 고성장인데 클리오가 이번 실적이 나왔는데요.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수치로 보자면 매출액은 67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7.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성장을 했는데 클리오가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판매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가장 넓죠. 네. 디지털이 이제 홈쇼핑을 네. 포함한 이제 온라인 채널이라고 온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쿠팡이 들어 있습니다. 네. 클리오가 쿠팡에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로켓 배송을 시작했죠. 네.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풀피먼트 네.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매출이 좀 높습니다.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의 분야가 넓은데요. 그리고 H&B라고 보이실 거예요. H&B는 헬스 앤 뷰티 매장인데요. 올리브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H&B 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H&B 매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클리오가 높고요. 그리고 뭐 클럽 클리오라고 자체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클리오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 의 성적이 올해 가장 부진했습니다. 작년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가 좀 뭐랄까요,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할까요? 바로 철수를 시작했어요. 네, 오프라인 철수를 시작했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인건비 부담도 있으니까 판매 채널을 바꾸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철수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빠르게 좀 똑똑하게 매출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라인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클리오의 제품들 많이 쓰실 테니까 많이 색조 쓰시잖아요. 제품.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색조 제품이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뭐 쿠션이나 아이 팔레트라는 부분도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뭐 페리페라라고 이제 틴트나 쉐딩 같은 부분도 제품 라인업 다양하니까 올리브영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라인업이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해외 시장의 매출입니다. 현재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그 온라인 시장 라쿠텐과 큐텐에 입점이 돼 있는데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은 안 했습니다.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했고요.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그 부분에서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수를 매길 때 저도 역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괜찮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점 제가 매겼거든요. 8점인데. 아, 네, 8점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의 매출이 견조하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점유율이나 입지가 굳어질 것 같은 그 기업이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되네요. 8점이 지금 두 종목이나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네, 중국 소비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장품주 이 4대 천왕이라고 할까요?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뭐 점수가 가장 높은 종목이 동일하게 8점으로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탑픽이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탑픽 종목 확인 도장 좀 찍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합의한 결과 저희 탑픽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저희가 탑픽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조금 더 크고 일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아무래도 방송을 보고 났을 때 변동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시진핑 방한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또 항상 좀 잘 갔었던 종목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같은 점수지만 탑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격? 네,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뭐 저희가 제시해드린 24만 원을 저는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손절가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손절 17만 원 제시해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충격이 왔습니다. 경제 충격이 왔는데요. 이 소비정 상황 앞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나 이 화장품주 쪽으로 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식학개론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공개 방송이 오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이가 들려주는 시장 이야기 오늘 일부입니다. 김혜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종목장에서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꼭 한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